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서의 기술 일부분을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수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면의 요령은 우선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혹은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몸이 편안한지 머리에서 등, 팔, 엉덩이, 다리, 몸을 편안하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자세가 불편하다면 지금 자세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심호흡을 합니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쉬고 최대한 길게 내쉽니다. 쭉 내뱉으면서 배까지 쭉 당겼다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마시고 바로 이제 눈을 감고 그대로 나의 의식은 머리에서 발끝 전체 몸의 무게를 바닥에 혹은 의자에 자신이 처있는 상황에 중력에 그대로 맡겨줍니다. 몸은 이제 편안하게 내버려둔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생각도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듣다가 잠이 들어도 좋습니다. 독서의 기술 고명환 책과 산책 결합하기 문신 책 중 최고의 책을 산책이라고 한다. 책을 읽는 시간보다 책을 읽고 산책하는 동안 인간은 더 많이 성장한다는 뜻이다. 산티아고 순례길도 그냥 걷는 것보다 책을 읽으며 걸으면 얻는 게 훨씬 많다. 책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책이 내가 하지 못하는 질문을 대신 던져주기 때문이다. 질문은 책이 던지고 대답은 자연이 한다. 나는 그저 읽고 걷기만 하면 된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도 당신이 간절히 바라면 하늘이, 구름이, 바람이 답을 알려줄 거야 라는 말이 나온다. 주인공 산티아고는 늘 책을 읽고 읽은 책을 교환한다. 책을 읽고 간절히 생각하면 자연이 답을 알려준다는 말이다. 내가 문신을 읽고 산책하다가 생각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실제로 어제 있었던 일을 적어보겠다. 나는 갯바위 위에 앉아 바위 끝에서 자라나는 식물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식물은 이렇게 험한 곳에 자리를 잡고는 불평도 불만도 없이 그저 바위 아래 뿌리를 뻗고 고개는 태양을 향해 올린 채 최선을 다해 살고 있구나. 이 식물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뿌리를 단단히 바위 틈에 박아야지. 좀 더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태양빛을 향해 팔을 뻗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 아니면 그냥 열심히 사는 걸까? 열심히 산다는 게 뭔지는 알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아니, 이런 질문 전에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뭔가? 저 식물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일단 내가 누구인지 소개를 해보자. 나는 고명환이다. 그런데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난 마이클이나 스티브였을 것이다.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나카무라나 하루키 뭐 이런 이름이었겠지. 그러니 이름은 내가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개그맨 겸 작가다.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개그맨이라는 직업 자체가 없었다. 그렇다면 광대라고 할까? 조선시대 천민으로 태어났다면 글을 못 배웠을 것이고 글 쓰는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직업도 내가 아니다. 나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상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출신 지역이 내가 될 수도 없다. 나는 54, 54세다. 이건 더 말이 안 된다. 나이로 나를 설명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름, 나이, 출신 지역, 직업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네 가지로 나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빼고 나를 소개해보자. 나는 키 180cm에 몸무게 82kg의 남자다. 180, 82. 는 아라비아 숫자다. 아라비아 숫자는 1400에서 1500년 전 인도에서 발명됐다. 그렇다면 1500년 전에는 아라비아 숫자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전에 내가 태어났다면 나를 숫자로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언어와 숫자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언어와 숫자가 없던 원시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생각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아니라 본능으로 살았겠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꼈을 것이다.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몸무게를 느꼈을 것이고 내 눈높이랑 비슷한 나무를 보며 내 키를 느꼈을 것이고 사냥을 위해 뛰어가는 내 호흡을 통해 나이를 느꼈을 것이다. 꿈도 희망도 계획도 걱정도 없다. 그냥 태어났고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다.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연하다. 고로 존재한다는 건 축복이다. 이 땅에 생겨난 건 기적이고 축복이다. 그러니 삶은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이다. 아니, 멍청한 사람이다. 존재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다. 고통이라는 느낌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자, 다시 원시시대에 살고 있는 나를 느껴보자. 배고픔을 느꼈다고 치자. 배가 고프다. 그러면 주위를 둘러보겠지. 동물이나 과일처럼 뭔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것들을 찾아 나서는 거야. 나보다 큰 동물을 만나면 피해.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야. 나보다 훨씬 작은 동물을 쫓아가서 잡아. 그리고 먹어. 옆에 있는 원신이 내가 잡아온 걸 먹으려 해. 배가 부르면 먹게 놔두고 부족하면 내가 다 먹어. 이 과정은 생각이 아니라 배부른 느낌에 따라 자연스럽게 동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았을까? 그렇겠지. 그럼 뭘 더 하겠어? 지금 내 발밑에 있는 저 식물도 매일 저렇게 똑같이 살잖아.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존재하는 거야. 삶이 무의미하니 어쩌니 하면서 세상을 비판하는 인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태어났으니까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지. 내 발밑에 저 식물도 잠깐만 여기 자주 등장하니까 이름을 지어주자. 이제 저 식물을 잎이 3개니까 잎새라고 부르자. 저 잎새는 산에 들에 있는 식물들을 부러워하지 않아. 그리고 산에 들에 있는 식물들도 잎새에게 자기들 옆으로 오라고 하지 않아. 인간 기준으로 파도가 닿지 않는 산이나 들판이 잎새에게 살기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오로지
인간의 기준인 거야. 입새는 부러워하지도 않고 고통도 느끼지 않아. 입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느낌이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이곳 갯바위 끝자락에 붙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 그렇게 보면 입새도 나도 자연인 거야. 그냥 자연.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자연이라 할 수 있겠지만 입새도 나도 죽은 후에는 자연이라고 할 수 없잖아. 한 번 생겨난 것은 있다고 할 수 있어. 존재한다는 거지. 무에서 유가 나온 게 아니야. 원래 존재했었고 모양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것은 영원히 이 우주에 없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재하는 거야. 산다거나 죽는다는 인간이 만든 기준일 뿐이야. 입새도 나도 죽은 후에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니어도 여전히 존재할 거야. 그런데 죽은 후에는 입새의 저 초록색 잎사귀가 없어질 거고 나도 내 몸뚱아리가 없어질 거야. 그럼 나와 잎새는 뭘까? 영혼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너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느낌이고, 그래, 에너지야. 나와 잎새는 에너지인 거야. 에너지로 존재하다가 잎새는 잎사귀 세계의 식물로, 나는 이렇게 지금의 나로 모양이 잠시 바뀐 거야. 에너지는 열심히 살고 말고가 없어. 그냥 존재할 뿐이지. 그럼 그냥 존재하는 거고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거면 지금 인간의 모습일 때는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건 아니야. 밤하늘을 봐. 별들 사이에 깜깜한 공간이 보이지? 그 캄캄한 부분이 에너지야. 우리가 죽은 후에 에너지가 바로 저 캄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별은 뭐냐고. 그 에너지가 어떤 이유로, 어떤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유냐고 묻는다면 그건 선택이야. 그러니까 선택된 에너지가 별이 되는 거야. 별은 반짝이려고 노력하지 않아. 그냥 존재 자체로 빛나는 거야. 그러니 선택된 에너지인 나는 별인 거야. 나는 존재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 순간을 즐겨야 해. 최선을 다해서 즐겨야 해. 별도 나이가 있고 나도 나이가 있어. 별도 언젠가는 에너지로 돌아가 어두운 컴컴한 곳으로, 그리고 억만겁의 시간이 지나서 선택받으면 또 별이 되는 거야. 그러니 지금 별일 때 최대한 즐겨야 해. 니체가 왜 낙타 단계에서 사자 단계로, 사자 단계에서 어린아이 단계로 발전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다. 어린아이는 존재 자체가 즐거운 거야. 어린아이들은 아는 거야. 억만겁의 시간을 기다려서 자신이 선택됐다는 것을, 그래서 즐거운 거야. 모든 게 신기하고 재밌는 거야. 그러다 어른이 되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 때문에 이런 즐거움을 잊게 되는 거지. 그러고 보니 생택지베리의 어린 왕자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어린 왕자는 결국 자신의 별로 돌아가잖아. 결국 에너지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지. 역시 책을 읽어야 해. 그렇다면 이제 알겠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에너지야. 선택받은 에너지. 그래서 존재만으로 빛나는 별이야. 내가 그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내가 빛나는 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 그것만 기억하면 모든 걸 저절로 즐기게 돼. 입새는 지금 노력하는 게 아니야. 즐기는 거지. 이 선택받은 시간을 즐기기 위해 뿌리를 깊이 박고 태양을 향해 힘차게 팔을 뻗는 거야. 그게 즐거운 거야. 살아있다고 느낀다면 우린 모두 별이야. 밤하늘의 별들이 똑같이 빛나는 것처럼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빛나는 별인 거야.
삶이 괴로운 사람은 자신이 별인 걸 까먹어서 그래. 가난해서가 아니야. 노력하려고 하지 마. 그저 자신이 별이라는 걸 인식하면 돼. 자신이 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모든 걸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왜냐면 별은 스스로 저절로 빛나는 존재니까. 대신 자신이 별이라고 인정해야 해. 오늘 입새 때문에 빛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 입새야, 고마워. 그리고 역시 책을 읽어야 해. 책을 읽고 갯바위에 왔으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왔으면 입새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야. 마침 해가 진다. 별이 뜬다. 밤에도 입새와 나는 계속 빛날 것이다. 낮에 뜬 달처럼. 이렇게 생각을 글로 정리하니 한 편의 에세이가 완성됐다. 이런 생각들을 모아 책을 한 권 만들고 싶다는 계획을 세운다. 읽고 생각하고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결과물이 탄생한다. 이것이 바로 책을 읽고 산책한 효과다. 독서 후에는 반드시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저 방금 읽은 내용을 생각하며 자연 속을 산책하라.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산책하며 자연으로 눈을 돌려라. 책과 자연이 만나 저절로 당신의 뇌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만들어줄 것이다. 독서 없이 산책하면 현재 내가 가진 생각의 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다. 나의 성장을 위해 1시간을 투자한다면 나는 20분 책 읽고 40분 산책하겠다. 읽고 산책하자. 책 중에서 최고의 책은 산책.